이런 차림으로 우리 앞에 앉을 생각을 한 겁니까? 예의가 없으니 딸도 그렇지요. 고급 한정식 송원각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작업복 차림으로 딸의 상견례에 나타난 아버지. 상대방 부모는 노골적으로 얼굴을 찌푸렸다. 죄송합니다. 일 끝나자마자. 변명하지 마세요. 수준 차이가 나네요. 딸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미안해요.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합시다. 애초에 환경이 너무 다르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아무도 몰랐다. 이 초라해 보이는 작업복 차림의 아버지가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줄은. 지금부터 그 통쾌한 반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태준입니다. 태상그룹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죠. 남들은 대기업 회장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그냥 현장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새벽 5시, 오늘도 공장 안을 걸었습니다. 기계들이 내는 규칙적인 소리가 제게는 가장 친숙한 음악이에요. 하얀 작업복에 안전모를 쓴 채 생산 라인을 하나씩 점검했죠. 직원들이 인사를 건네면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날이었어요. 딸 지우의 상견례가 있거든요. 미리 양복을 준비해두고 시간에 맞춰 갈아입을 계획이었죠. 하지만 세상 일이 늘 계획대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오전 9시쯤이었을까요? 2번 라인에서 핵심 설비가 고장 났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생산기술팀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달려왔어요. 회장님, 긴급히 확인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서둘러 현장으로 향했죠. 설비 하나가 멈추면 전체 생산이 중단될 수도 있거든요. 기계를 직접 뜯어보고 부품을 하나씩 점검하다 보니 어느새 오후가 되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3시 30분이었어요. 상견례는 5시 30분에 시작이거든요. 양복으로 갈아입고 이동할 시간을 생각하면 이미 촉박했죠. 그때 지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준비 다 되셨어요? 딸의 목소리에 설렘과 긴장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기름 냄새가 밴 작업복을 내려다보며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정했죠. 지우야, 아빠가 조금 늦을 수도 있어. 그래도 꼭 갈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헬멧을 벗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여전히 현장 기술자 같았어요. 백발 위로 저녁 햇살이 스며들었죠. 사람의 진심은 옷보다 앞선다고 늘 믿어왔습니다. 오늘 그 신념이 시험받는 날이 될 줄은 몰랐지만요. 저는 작업복 그대로 차에 올랐습니다. 고급 한정식집 송원각으로 향하는 길, 창밖 풍경이 천천히 스쳐 지나갔어요. 평생 지켜온 현장의 냄새가 온몸에 배어 있었지만 딸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깨끗했습니다. 송원각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놓인 5칠 식탁이 눈에 들어왔어요.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들과 반짝이는 식기들이 제 작업복 차림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죠. 어서 오세요. 상대방 어머니인 한수정 씨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검은 한복을 단정히 차려입은 모습이 품격 있어 보였어요. 그 옆에는 남편 최영우 씨가 앉아 있었죠. 짙은 회색 정장에 금태 안경을 쓴 그의 표정에서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지우가 제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이쪽이 민우 씨 부모님이세요. 저는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한수정 씨의 미간이 살짝 좁아지는 게 보였어요. 코끝을 한번 찡긋하더니 이내 어색한 미소를 지었죠. 현장에서 바로 오셨나 봐요. 기계 냄새가 좀 진동하네요.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딸 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게 보였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답했죠.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늦을까 봐 바로 왔습니다. 최영우 씨가 코웃음을 치며 끼어들었어요. 이런 자리는 준비된 모습이 예의 아닙니까? 첫인상이 중요한데 말이죠. 그의 말투에는 은근한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이미 짐작하고 있는 듯 했어요. 한수정 씨도 동조하듯 고개를 끄덕였죠. 요즘 젊은 분들은 센스가 있으신데 아무래도 세대 차이가 있나 봐요. 식탁 위에 찬 공기가 피부에 와닿았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젓가락만 만지작거렸어요. 민우라는 청년도 난처한 표정으로 시선을 피했죠.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생 현장에서 쌓아온 단단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처음 뵙겠습니다. 지우 아버지 강태준입니다. 정중한 인사였지만 상대방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어요. 최영우 씨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죠. 동진건설 대표 최영우입니다. 건설업계에서는 꽤 알려진 회사죠. 그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명함을 받아든 저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어요. 동진건설이라는 이름이 어디선가 들어본 듯 했지만 당장은 기억나지 않았죠.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점점 더 어색해졌어요. 한수정 씨가 지우에게 말을 걸었죠. 지우야, 아버님 일이 좀 힘드신가 봐. 손이 많이 거칠어 보이네. 제 손을 힐끗 보며 한 말이었습니다. 오랜 현장 경험으로 굳어진 손을 숨길 수도 없었고 숨기고 싶지도 않았어요. 이것도 제 삶의 일부니까요.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빠는 정말 성실하게 일하세요. 하지만 그 말조차 상대방에게는 변명으로 들렸나 봅니다. 최영우 씨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요즘 세상에 몸으로 하는 일만으로는 한계가 있죠. 머리를 써야 하는 시대인데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첫 만남의 어색함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저를 격이 다른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죠. 딸의 미래를 두고 벌어지는 이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복잡할 거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최영우 씨가 소주잔을 들어올리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집안은 2대째 명성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작업복 차림으로 상견례에 오시다니. 그의 말투가 점점 거칠어졌어요. 처음에 어색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대놓고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었죠. 한수정 씨도 부채질하듯 거들었습니다. 기계 냄새까지 진동하니 정말 식욕이 사라지네요. 이런 자리에 어떻게 그런 차림으로 오실 수가 있나요? 지우의 손끝이 하얗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젓가락을 쥔 손이 파르르 흔들리더니 결국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죠.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딸의 떨리는 목소리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단지 물잔을 들어 천천히 마셨을 뿐이죠. 품격은 지위가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고 늘 믿어왔거든요. 그런데 최영우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 침묵을 약점으로 여긴 듯 더욱 공격적으로 나왔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죠. 우리 아들은 명문대 출신의 대기업 다닙니다. 그런데 장인어른이 이런 모습이시면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민우라는 청년이 당황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하지만 최영우 씨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목소리를 높였죠. 아니다. 이런 건 처음부터 분명히 해야 하는 거야. 집안의 수준이 맞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 순간 한수정 씨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지우야, 내 아버지가 무슨 일 하시는지 솔직히 말해봐. 우리도 알 권리가 있잖니? 지우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눈물로 젖은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장에서 일합니다. 기계를 다루고 품질을 관리하죠. 제가 직접 대답했어요. 거짓말할 이유도 없고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상대방의 반응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최영우 씨가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젖혔어요. 마치 자신의 추측이 맞아떨어진 것에 만족하는 듯했죠. 우리 지방과는 정말 수준이 다르네요. 동진건설은 업계에서 손꼽히는 회사라고요. 그는 자신의 명함을 다시 한번 내밀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동진건설이라는 이름이 다시 한번 제 귀에 들렸어요.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기분이 들었지만 여전히 명확하지 않았죠. 한수정 씨가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애초에 이런 만남 자체가 무리였나 봐요. 서로 사는 세계가 다른데 억지로 맞출 필요는 없잖아요. 방 안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었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민우도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죠. 저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제 눈빛이 서서히 변하고 있었어요. 오랜 현장 경험으로 단련된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었죠. 마치 불량품을 가려내듯 상대방을 응시했습니다. 최영우 씨가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 결정적이었어요. 결혼은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문과 가문이 만나는 거거든요.
솔직히 우리 집안 체면이 서지 않아요. 그 순간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단단히 굳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품격이 무엇인지, 진짜 체면이 무엇인지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짧고 차분한 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죠. 누가 진짜 윗사람인지 이 자리에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거였어요. 최영우 씨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선언했습니다.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합시다. 애초에 환경이 너무 다르니 말이죠. 식탁 위에 시간이 완전히 멈춘 듯 했어요. 지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민우 씨, 잠깐만요. 이건 너무 갑작스러운데. 하지만 민우는 부모의 눈치만 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평소 지우에게 보였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결국 사랑보다 집안의 체면을 택한 거였습니다. 한수정 씨가 마지막 일격을 가했어요. 지우야, 내가 나쁘다는 게 아니야. 하지만 결혼은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거잖니? 우리도 주변 시선이 있어서. 지우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아무도 그녀를 위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최영우 씨는 시계를 보며 자리에서 일어났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중에 연락 안 드려도 이해하시죠? 그의 말투에는 마지막 예의조차 없었어요. 마치 불량품을 처리하듯 차갑고 일방적이었죠. 한수정 씨도 가방을 챙기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역시 처음 직감이 맞았어요. 이런 만남은 시간 낭비였네요. 지우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숨소리가 가빠졌어요. 평생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했던 딸이 처음으로 미안해하고 있었죠.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못나서 이런 일이. 그때 저는 조용히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떨리는 어깨를 감싸며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우야, 우린 부끄럽지 않다. 얼굴을 들어라. 제 말은 짧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지우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눈물로 젖은 그 눈빛에 조금씩 힘이 돌아오고 있었죠. 최영우 씨 부부가 먼저 식당을 나갔습니다. 민우는 마지막까지 지우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사랑한다던 말들이 모두 거짓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진심이었지만 현실 앞에서 무너진 걸까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우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어요. 딸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제 손은 여전히 따뜻했죠. 가자, 지우야.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지우가 코를 훌쩍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당을 나서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네온사인들이 거리를 밝히고 있었지만 저희 마음은 어둠 속에 있는 듯 했죠.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차에 오르며 지우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부터 말했어야 했는데. 저는 백미러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지우야, 아빠가 누군지 말하지 않은 건 잘한 일이야. 진짜 사람됨을 볼 수 있었거든. 귀갓길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분주했어요. 동진건설이라는 이름이 계속 맴돌았죠. 분명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지우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아빠, 전 괜찮아요. 오히려 지금 알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딸의 말에 안쓰러움과 자랑스러움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의연함을 잃지 않는 모습이 정말 대견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품격이 무엇인지, 진짜 체면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줄 때가 온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제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오랜 현장 경험으로 단련된 차갑고 예리한 시선이었죠. 마치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직전의 CEO 말이에요. 진짜 상견례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깊은 밤, 서재의 작은 스탠드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오래된 서류철을 펼쳤어요. 지우는 이미 잠들었고 집안은 고요했죠. 협력업체 명단을 천천히 넘겨봤습니다. 다 순서로 정리된 파일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덜 부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동진건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4년 전부터 태산그룹과 꾸준히 거래해온 중견건설사였죠. 연매출 250억 정도의 회사로
저희 그룹의 주요 협력업체 중 하나였습니다. 서류를 더 자세히 봤어요. 윤리 경영 서약서에 최영우의 서명이 선명했죠.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 발전을 약속합니다라는 문구 아래 그의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저는 붉은 펜을 꺼내 그 이름의 밑줄을 그었습니다. 선명한 붉은 줄이 동진건설이라는 글자를 가로질렀어요. 제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떠올랐죠. 이건 복수가 아니다. 품격의 문제야. 혼잣말이었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오늘 저녁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윤리 경영과는 거리가 멀었거든요. 사람을 외모와 직업으로 판단하고 모욕하는 태도 말이에요. 저는 메모지를 꺼내 몇 가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윤리위원회 소집 안건, 협력업체 재평가 기준, 그리고 상생 정신에 어긋나는 행위들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1시 30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머리가 더욱 맑아지고 있었죠. 25년간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통찰력이 모두 집중되는 느낌이었어요. 전화기를 들어 비서실로 연결했습니다. 24시간 대기하는 당직 직원이 받았어요. 내일 오전 긴급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주세요. 짧고 명확한 지시였습니다. 상대방이 놀란 듯 했어요. 회장님, 급한 안건이 있으신가요?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협력업체 윤리 재검토 건입니다. 중요한 문제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다시 서류를 바라봤어요. 동진건설이라는 이름 위에 그어진 붉은 줄이 유독 선명해 보였죠. 품격은 옷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고 늘 믿어왔습니다. 오늘 그 신념이 시험받았고 이제는 그것을 증명할 차례였어요.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루는 모든 것을 바꿀 하루가 될 예정이었죠. 태산그룹 본사 15층 윤리위원회 회의실이었습니다. 길고 반듯한 회의용 테이블 주위로 임원들이 자리를 잡았어요.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죠. 갑작스럽게 소집된 긴급회의였거든요. 최영우 씨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정장 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어요. 태산그룹에서 긴급히 연락이 왔을 때부터 불안했을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동진건설 대표 최영우입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태산그룹의 주요 임원들이 모두 참석해 있었어요. 전략기획실장, 구매본부장, 그리고 윤리경영 담당자까지 말이죠. 혹시 무슨 일로 이렇게 급하게 회의를 요청하신 건가요? 최영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죠. 모두 회의실 문을 바라보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단정한 차콜 그레이 수트를 입은 남자가 들어섰어요. 백발을 깔끔하게 빗어 넘긴 모습이 품격 있어 보였죠. 하지만 그 얼굴은 어제 봤던 얼굴과 같았습니다. 최영우 씨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어요. 눈이 커지고 입이 벌어졌죠. 믿을 수 없다는 듯 몇 번 눈을 깜빡였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상석에 앉으며 말했어요. 어제의 작업복 차림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지만 그 차분한 목소리와 단단한 눈빛은 같았죠. 모든 임원들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최영우 씨만 홀로 앉아 있었어요. 아직도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죠.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설마, 당신이... 저는 미소 없이 대답했어요. 어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계 냄새 진동한다고 우리 집안 수준과 맞지 않는다고 하셨죠? 회의실에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임원들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최영우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그게 제가 몰랐습니다. 그가 더듬거리며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그리고 비서가 준비한 자료를 펼쳤죠. 오늘 안건은 협력업체 윤리 재검토입니다. 특히 상생 정신과 인간에 대한 기본 예의에 관한 부분이죠. 제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담겨 있었어요. 최영우 씨가 급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어제 일은 정말 오해였습니다. 제가 실수를... 오해가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사람을 직업과 외모로 판단하고 모욕하는 건 윤리의 문제입니다. 우리 태산그룹이 추구하는 상생 가치와는 맞지 않죠. 저는 한 장의 문서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윤리 위반 협력사 계약 해제 아니었어요. 표결하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이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다른 임원들도 하나 둘 손을 들었어요. 만장일치였죠. 최영우 씨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회사의 주요 수익원이었던 태상그룹과의 계약이 한순간에 날아간 거였어요. 회장님, 제발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십시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품격은 옷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옵니다. 어제 그것을 보여드렸는데 알아보지 못하셨네요.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뒤집힌 순간이었어요. 그 다음 날 아침 경제 뉴스 헤드라인이 온 나라를 흔들었습니다. 태상그룹 협력사 윤리 위반으로 계약 해지 단행. 뉴스 자막이 화면 아래로 흘러가자마자 건설업계가 술렁였어요. 태상그룹과 동진건설의 계약 규모는 연간 170억 원이 넘었거든요. 동진건설 전체 매출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죠. 증권가에서는 즉시 동진건설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하루 만에 40% 이상 떨어졌어요. 투자자들이 일제히 매도 주문을 넣었죠. 최영우 씨는 회사 사무실에서 멍하니 뉴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 둘 사직을 내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몇 달치 월급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전화벨이 계속 울렸지만 받을 수가 없었어요. 다른 협력업체들도 계약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었죠. 태상그룹과의 관계가 끊어진 회사와는 거래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대표님, 태상그룹 측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최영우 씨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죠.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대답은 차갑기만 했어요. 이미 결정된 사안입니다.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할 수는 없어요. 그날 저녁 최영우 씨는 혼자 술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주잔을 기울이며 계속 중얼거렸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어요. 한번 무너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거든요. 한편 지우는 집에서 저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뉴스를 본 후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아빠, 너무 세게 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괜찮다고 했는데 지우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차잔을 들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우야, 이건 복수가 아니야. 교육이지. 딸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저는 계속 설명했죠. 사람을 직업이나 외모로 판단하고 모욕하는 건 잘못된 거야. 누군가는 그 대가를 가르쳐줘야 해. 그것도 예의 있게. 지우가 저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지금까지 단순히 성실한 아버지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런 강단 있는 모습은 처음 보는 거였죠. 아빠가 이렇게 대단한 분이었구나. 그녀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대단한 게 아니라 원칙이 있을 뿐이야. 품격은 돈이나 지위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 며칠 후 동진건설은 결국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은 대부분 해고되었고 최영우 씨는 개인 파산 신청을 해야 했어요. 체면만 중시하던 그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거였죠. 민우는 그 후 지우에게 사과 전화를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진정한 사랑이었다면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우 편에 섰어야 했을 테니까요. 괜찮아요. 미무 씨, 오히려 지금 알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지우의 대답은 의연했습니다. 저에게서 배운 품격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서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이 편안했어요.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현장에 나가 일할 생각에 마음이 든든했어요. 진짜 품격은 옷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한 하루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공장에 섰습니다. 여전히 같은 하얀 작업복 차림이었어요. 헬멧을 쓰고 안전화를 신는 모습은 예전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죠. 하지만 직원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한 직원이 큰 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회장님, 기사 봤습니다. 정말 속이 다 시원했어요. 다른 직원도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리며 말했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별일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생산 라인을 돌아보며 기계들을 점검했습니다. 규칙적인 소리가 여전히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어요. 이곳이 제 자리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죠.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처럼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배운 게 있어요. 한 팀장이 말했어요. 품격은 꾸미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의 말에 주변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흐뭇하게 미소 지었죠. 그래요. 진짜 품격은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거예요. 오후에 본사 로비를 지나가는데 새로운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검은 바탕에 하얀 글씨로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사람의 품격은 옷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 제가 평생 믿어온 철학이었죠. 이제 그것이 회사 전체의 가치관이 되었다는 게 뿌듯했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니 지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전과는 달라져 있었어요. 더 성숙해 보였죠. 아빠, 이제 알겠어요. 지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뭘 알겠다는 거야? 제가 물으니 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가 왜 평생 현장을 고집하셨는지 말이에요. 진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에 있다는 거죠. 그녀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딸이 드디어 제 마음을 이해해 준 거였죠. 지우야, 앞으로도 기억해. 사람은 무엇을 입었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로 평가받는 거야. 저는 딸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조건을 따지지 않는 거고.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녀도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이들이 많아요. 하지만 진짜 품격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온다는 걸 이번 일로 증명할 수 있었죠. 내일도 저는 같은 작업복을 입고 현장에 나갈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 옷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진심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의 상징이 된 거죠. 품격은 꾸미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평생 배우고 가르쳐온 진리였어요. 진정한 품격은 옷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강태준 회장의 이야기. 세상에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이들이 많지만 결국 진짜 가치는 내면에서 나온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